자, 오늘은요, 주영남 교수님을 모시고, 돈 되는 내 집 마련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신데,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교수님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우리 주영남 교수님께서는 메가랜드에서 실무 강의를 하고 계시고, 현재 건국대에서도 역시 실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돈 되는 내 집 마련 비법,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품이죠. 분양이라는 거는 이제 청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받는 걸 말하는데요. 정말로 돈 되는 분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쭉 시리즈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 전반적인 안내. 먼저 그 첫 번째 주제가요. 교수님 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준비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 몇 가지만,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일단 무엇보다 긍정적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야 그게 돈이 돼?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렇죠. 긍정적인 게 좋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그게 뭐 들어서 돈이 되는 거냐? 이런 마음보다는 혹시라도 좋은 정보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준다면 한번 좀 들어보는 것도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 맞는 정보는 아니야. 그렇죠. 본인이 그건 어떤 그 정보를 들어서도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려면 다양한 또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음으로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는요, 이제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게 종자 돈이겠죠. 시드머니. 그렇죠.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한 재무 관리가 좀 돼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20대가 BMW를 산다. 저는 뭐 당연히 반대입니다. 차를 한 대 산다는 거는 목돈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종잣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최소한 5천 이상은 돼야 되겠죠. 5천? 그렇습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럴까요? 나는 20대들에게 예. 월급 받으면 3분의 1은 좀 저축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드머니 종잣돈을 1,000만 원만 먼저 만들어라. 그렇군요. 1,000만 원을 5천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5천 돼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말이죠. 똑같은 투자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도 네. 우리 김 교수님이나 네. 저는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5천? 나는 1,000. 제가 봐도 5천은 좀 덜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저금해서 그렇습니다. 1년만 하면 1,000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뭐 소액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못했네요.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내 돈만이 아니고 이제 은행 대출을 필요로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적인 신용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도 좀 신용 등급이 높아야 그렇죠.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집을 구하는 방법 또는 안목을 이와 같은 강의를 통해서 키우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시고 공부한 게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이게 지식을 쌓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활화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요, 교수님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라는 아주 쉬운 격언들이 있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라.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잘하는 방법이군요. 제 전공이 또 경제학 쪽이다 보니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라는 거는요, 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죠. 사이클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가 경기가 저점인지 언제가 고점인지를 판단하는 안목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향후
경기와 투자에 관련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만약 이제 우리가 매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교수님, 네. 우리가 싸게 매수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매매? 그렇죠, 그렇죠. 급매물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급매물이 나올 때는 중요한 게 있어. 그렇죠. 권리 분석. 그렇죠, 그렇죠. 법률적인 분석을 철저하게 된다. 그렇죠. 권리하자를 잘 그렇죠. 판단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렇습니다. 급매물 잘못 샀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저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급매물을 매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주로 이번에 많이 강의하게 될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또 김 교수님 많이 강의하시는 경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경기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눈을 통해서 그야말로 저점, 바닥에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결과적으로 급매물은 불경기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막 규제하고 완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하여튼 경기가 안 좋을 때 법원에 가서도 경매물건 살 때 입찰자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조용히 가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거꾸로 투자죠, 그죠? 그렇죠, 거꾸로 많이 투자. 몰렸을 때가 아니고 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방법들도 나름 또 장단점이 있어요,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급매물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로 불경기 때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의 급박한 사정이죠. 예를 들어 이민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빨리 현금이 필요하다라든지 환금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청약을 통한 당첨인데요. 청약을 통한 당첨은 일단 내가 원하는 곳을 청약할 거기 때문에 입지나 브랜드는 분명히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죠. 내가 입지 원하는 장소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싸지는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브랜드도 또 그 업체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1급, 1군 업체, 2군 업체.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경매를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경매를 활용하면 분명히 저렴하게 구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만일 권리 분석에 탁월한 능력이 안 된다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상당 기간 공부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흐름을 잘 파악한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주로 이제 불경기 때 아무래도 급매물이 많고 매도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지금이 바닥인지 앞으로 6개월 뒤가 바닥인지 아니면은 몇 달 전이 바닥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늘 주간별로 그렇죠. 또는 그렇죠. 월별로 이런 리서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세를 늘 관찰하는 그렇죠.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예. 경기 사이클을 잘 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급매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가 저점이라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매수는 잘 했다라고 가정하고 어떻게 하면 또 매도를 잘 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매도라는 건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죠. 내가 샀던 것,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다. 그럴 때 매도할 때 5억보다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또 생각해 보면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경기를 잘 관찰하면 매수 타이밍도 보이겠지만 매도 타이밍이 확실히 결정된다는 점이죠.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가격 변동 추세를 관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제는 꼭지에 온 것 같다. 떨어지겠다라는 판단이 될 거예요. 그렇죠. 또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매도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 부동산 거래량 추이라든가 가격 추이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극적으로 늘었다가 줄어드는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가 거의 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역시 이제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현재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공급은 지나치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또는 미분양된 재고 물량이 너무 누적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면 아무래도 매도 타이밍을 읽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매매 가격이 그렇죠.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는 예, 예.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 쪽에 우리가 몸을 담아 봤는데 지방 쪽은 정말 미분양이 많고요. 실제로 뭐 분양을 해도 충분히 팔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강의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 구체적인 것들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약통장이라는 거를 꼭 가입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건 또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걸 가입하면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혜택이 있나요?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대부분은 일단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가입하지 않는데, 정말로 집 사고 나면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을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파트 청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파트 중에서는 특히 우리가 흔히 P라고 하죠. 프리미엄. P가 많이 붙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분양권 전매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현재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만은, 분양권 전매는 어떤 거고,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이 될까? 마지막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하셨는데,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또는 분양가 상한제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없을까? 앞으로 우리 교수님과 함께 대략 7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서울에도요, 무주택자가 무려 50% 육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은 오로지 내 집 마련하는데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소박한 꿈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본질적으로 돈 되는 내 집 마련 비법에 대해서 우리 주영남 교수와 제가 여러분들 토크식으로 재미있게 꾸며볼 생각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